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약 2년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했던,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호주로 달아났던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을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 법이 통과될 당시에 소위위원장으로서 해당 법의 취지가 무시당하는 현실도 참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참 군인이 희생당할 수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뒤틀리고 뒤틀린 현실 중에 하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른 사안들도 전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단상의 방향을 답변자석과 마주복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저도 윤석열 체포 관련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 건이 있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부된 영장에 형사법 110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 위법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근데 결과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1차 체포영장이 24년도 12월 30일 날 발부됐죠. 예. 이 이야기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죠. 영장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또 그 이의 신청을 기각했던 이제 재판부의 판단은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할권도 있다는 판단이죠. 그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측이 제기했던 이의 신청 전부 기각됐던 거 역시 1차로 발부됐던 영장 정당하고 합법적이다라는 판단에 기한 것이죠.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차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재를 한 것은 체포를 위한 피의자의 소재 수색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도 발부됐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수사권도 있고 관할권에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동일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 이렇게 1차 영장 발부,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 다시 2차 영장 발부, 이렇게 법원에 거듭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위법적이다라고 하면서 집행에 거부하는 것,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이론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는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이제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관님, 법무부 차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차관님, 아까 다른 의원의 질의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없습니다. 예, 없고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잠깐만요. 예, 예. 이 영장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들어가 주십시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자, 답변을 공수처장님 마치고 자리로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처장님, 답변자석 앞에 1차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 모두 적법한 영장이죠? 네. 자,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고, 방금 이철규 의원도 비록 탄핵이 됐지만 경호 대상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자, 근데 경호법상 경호의 정의가 뭡니까? 대통령의 위해가 발생할 때 경호권 발동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경호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 맞죠? 네, 자, 공수처에서 수사하실 때 혹시 수사 대상자 폭행하십니까? 아닙니다. 생명에 위해를 가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공수처가 바라는 대답을 안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 질문 하나당 10만 원씩 뜯어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대항할 수 있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해질 때 그것을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수사기관이 수사함에 있어서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리가 없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장도 적법하고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범인 은닉 등의 여러 가지 제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오동훈 고위공직자 자, 경찰청 범죄수사 차장님 처장이 나와 답변을 주시죠.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차장님께도 답변자 간단하게 수 한번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자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생명에 위해를 가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을 막 뜯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경찰청 차장님,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 적법하죠? 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경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법치주의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강력한 의지를 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틀림없이 집행을 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국수본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답변을 마치고 방금 보신 자리로 것처럼 돌아갑니다.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영장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명 더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이 영장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겁니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치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또 국민들이 보시게 돼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계신 특히 공수처, 경찰, 법무부, 법원 담당자들 포함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헌재재판소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제가 하나의 문구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답을 해주세요. 예.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고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 설명 맞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소추위원 측에서 청구인 측에서 한 이 설명 맞아요, 틀려요?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설명 맞아요, 틀려요? 그 설명에 따라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다는 뜻이 어떤 이 설명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설명이죠. 결과적으로 이 설명대로 진행이 됐고 예, 문제없이 그 설명- 결정이 났으니까, 그죠? 예. 짧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설명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탄핵 법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걸 빼버리면 졸속 심사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설명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쭤볼게요. 내란죄라는 표현이 만약에 빠졌다. 그래서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은 졸속 심사가 됩니까? 이 문구가 맞다면서요. 그게 저희는 졸속 심사를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자,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영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권칠승 의원님도 답변자 부정선거 서랍에 의혹에 대해서 자리 질문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국정원이 서버 점검했는데 국정원도 대통령께 선거 관련 의혹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한 거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김영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답변을 전 마치고 답답합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답변자석과 마주보던 탄상의 방향을 아까 의원석 말씀드렸던 정면을 것처럼 향해 형사소송 이동하고 절차에 있습니다.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법무부, 법원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질 않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불신할 수 있으려면 모든 국가기관이 특정한 세력에 오염되어 있다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과 내란 관련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헌정 질서에 가장 빨리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의에 나서면서 우리 네티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